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입을 꿰매고 말았을 거예요. 절대로 다시는 허튼 소리를 못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돈을 쓸 일이 없어서 미안한데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걸 느끼는가요? 여전히 상황은 엉망입니다. 우리는 알아오지 않았나요? 왜 일식집에서 밥 못 먹겠는데 수준을 중시하나요? 손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하는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난리인가요? 아, 그럼 오늘 손님이 원하실 때 왔구나. 그것이 형님의 평생 소망이셨군요. 어떻게든 제가 위에 서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여기 와서 손님을 부탁드릴 생각이었던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형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 나중에 형님의 아이들이 굶을까봐 걱정이 돼요. 누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린 그 정도로 어렵게 살지 않아요. 아, 그냥 가볼까요? 어디로 갈까요? 동서가 손님이를 쫓지 말라고 주문을 빨리 받으라고 하네요. 누가 손님인가요? 제발 분수에 맞게 주문하세요. 다 먹고 나간다고 해서 달아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빚을 내야 할까요? 까불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가세요. 저는 어떻게 사는지 한 달 생활비를 버려서 먹어봤어요. 밖에 나가서 제 형님이라고 하고 싶진 않으니까 안다고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조용히 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동서는 그때 거기까지 제가 끌어내렸어요. 그때는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동서가 남편을 모욕하려고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댔어요. 어디서 홍어 냄새가 나네요. 비상하게 뭐라고요? 더는 동서에 대해 언짢은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두 손을 잡고 바닥에 누웠어요. 그리고 남편이 받은 불운까지 갚아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버텼어요. 와, 미쳤다. 밖에 아무도 없는데. 방 안으로. 알았어요. 홍어 냄새가 진동한다. 코가 막혔니? 그럼 입냄새는 왜 우리 남편한테 가려고 하니? 그리고 왜 너는 우리 남편하고 만나면서 내 소중함을 생각 안 하고 무시하는 거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너 향해 머리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 줄 테야. 웃긴다. 당신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순 없어. 애써봐도 안 돼.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인정해라. 나 너한테 그런 말 쓰레기 하지 않겠지만 너는 그런데도 난 좋아하지 않아. 우리 둘 사이에 개입하고 있는 남편은 순간 역부족을 느낀 것 같아. 밖에서 집배님을 데려왔대. 분위기가 긴장되었지만 그때 남편이 계속 말로만 들었던 사람인 집배님이 우리를 보고 놀라서 떼어내기 시작했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뭐 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동서는 자기 편이 왔다고 느껴 의기양양하게 일어났고 그게 아니라며 치베이님이 와서 형편이 안 조금 심각하다는 걸 알고서 손님을 반겨줬어. 하지만 난 부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 손님으로 받았다면 큰일 날 뻔했지. 그래도 빨리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하고 나가야겠다. 누구나 선입견 없이 일해야지. 지금은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예약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냥 밀고 들어오고 계속 요구하니까 나는 선에서 정리하고 있어? 그 아마 다른 직원에게 넘길 것 같아. 고객 대응이 어려워 보였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군가 문제로 이런 일이 생겨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공짜로 하라 했는데 손님을 대하지 않는 거야. 그만해. 여보, 이런 일들을 좋게 넘겨줄 수 없어요. 당신도 보셨죠? 아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무가내라서 누가 막무가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한 것도 생각 안 하니까? 서로 대립 상황에서 한마디도 안 해 소리 높여 싸우면서 있는데 갑자기 지배인이 제 앞으로 나오더니 동서를 밀쳐내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뭔가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메뉴판으로 후려치더니 예약한 자리인데 중요한 분 온다고 말했었어요. 여기 계시네. 어떻게 그런 대우를 할 수가 있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나 봐. 사과도 안 받아줘. 또 예약한 분이 형님이라고 말이요. 더 헤맬 것 같아요. 빨리 사과해야겠다. 여기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해줘요.
제가 차도 폐차차 타고 다니고 허름한 곳에서 살아요. 근데 그런 걸로 자부심 갖는 거 없어. 사람은 그것만 보이지. 번갈아가며 남편과 지배인을 번갈아 보던 낯빛이 한마디에 변하더니 형제님, 여기로 먼저 앉으세요. 저희가 직접 준비한 신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도 이쪽에 앉으세요. 제가 직원을 잘못 보냈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히 서비스도 잘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식사를 해봅니다. 형님, 우리는 지금 형제 사이로서 동업하고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동서의 표정이 굳어지고 몸이 이상하게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도 될 것 같나 봐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우리 가게 지금도 열 거라 했고 앞으로 우리가 합류할 사람들이 없을까 싶네요.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만족스러워. 나가면 알아서 갈게요. 왜 그러나 너무 거슬리잖아요. 밤이 다 떨어지지 않아. 분명 그런 말 안 했어요. 내 남편도 힘이 든다고 말한 적 없어. 지금 속이 나요? 이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를 모르는 것 같아. 무슨 말 안 해도 모르는 거야? 세금을 내고 다니면 돈을 많이 벌도록 하여 물리게 살게. 마지막까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서를 보며 지배인이 참아야 할 한마디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아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은 매니저님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월급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카드값을 갚기 어려워한다고 해요. 상점에서는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 하는데 운영 중단을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객을 차별하지 말고 음식을 제공하고 고객이 나갈 때까지는 우리 손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어기고 이러한 일은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동승이 고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어. 빚을 갚으면서도 잘 사는 척하는 사람과 참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 우리는 과시하며 사는 것을 모른다. 새벽에 일어나 땀 흘리며 수십 년 동안 번 돈을 모은 것,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꺼내 쓰지 않으면서도 동승은 그것이 없어도 사는 수준이 낮아서 무시당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이지, 형제는 그런 정도로 체력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식구들에게도 말해야 할 것 같아. 오늘 있었던 일은 함께 나눠야 해. 우리만 알고 있어도 아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동승은 무릎을 꿇고 나에게 손을 잡고 용서를 구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비둘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갚겠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고 청소하겠습니다. 그를 지원할 수 있는 것과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지배자님도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보이나 봐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난 동서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시어머니 집에 끌려오게 되었어요. 동서는 통장을 열어 내용물을 다 보여주며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실망스러웠어요. 차라리 비싼 물건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좋을 텐데 먹고 마시는 것마다 돈을 쓴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동서의 속에는 많은 빚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 고급을 추구하며 돈을 쓰는 것은 무의미했어요. 아이고, 결국 동서의 속에서 그 많은 빛을 발견했답니다. 제 앞에서 고급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우리 가족들은 그 돈을 갚을 이유가 없어요? 알아요. 저는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돈을 갚으면서 소중히 다루고 착한 며느리처럼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좋을 텐데요. 아이고, 왜 매번 제게 선물을 주시는 건가요? 그것이 다 내 아들의 빈뭉치의 나머지인 걸 알면서도요.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세요. 형과 같은 것보다 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도와주며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어떻게 돈 문제가 아냐고 말이 되나요? 인간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집에서 사는 건 사람의 결정으로 맞아요. 아무도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요? 제 생각에도 형의 말이 맞아. 저도 형수의 결정을 따를 거예요. 형님이 살려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형님에게 그런 버릇없는 행동과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형님을 정말 잘 모실 것이며 저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고 무슨 말씀이든 따를 것입니다. 솔직히 믿음은 아직 안 가지만 한번 믿어볼 것이며 시아버지는 제 뜻에 따라 자리를 떴습니다. 이용감을 알았으니 이제 경제적인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를 위해 너의 신용 불량 문제를 살려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형님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도 불쌍하다는 말을 듣게 되면 끝이라는 것을 알아둘 것이요. 동서는 처음 만난 날의 도도한 모습은 사라지고 망망대해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엄마와 아빠, 신의 일그롬이 포기한 것만큼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동서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족 회의 결과로 살림을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가 갈 때마다 살림 방법을 알려주고 주도권을 점차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동서가 먹어버린 것은 돈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이룰 수 있는 신뢰도 함께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 간의 관계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 눈치를 보며 살게 되는 것이니 집이나 직장에서나 똑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저 길 가게 되는 일들에 대해 조금 외로워할 때가 있지만 그 습관을 계속해서 줄이고자 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 해결될까봐 그렇게 했어요. 이제야 형님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 이야기를 통해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려면 나도 부끄러운 일 없이 살아가야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멋진 복수는 없었지만 동서를 잡고 살면서 내 이야기도 한번 전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